시간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농지법 같이 보겠습니다. 농지법 670페이지입니다. 농지법. 농지법은 몇 문제 나온다고요? 2문제. 사실 2문제 치고 양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강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설령 내가 강의해도 이거 한 번도 안 보고 시험장 대부분 갑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 강의하지만 강의 듣는다 해가지고 이것만큼 복습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국토법도 정리 안 됐는데, 그죠? 요거는 강의할 때만 듣고, 나중에 한 7, 8월 이후에, 5월 달도 하는 거니까, 그때 이후에 내가 강의하는 것만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도 돼요. 하지만, 심심할 때는 잠깐 보시되, 구체적으로 푸는 거는 좀 미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법인데, 농지법을 공부하면서, 농지가 뭐냐?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농지법이 2문제이지만 한 문제는 정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긴 편해요. 몇 번이죠? 5번. 농지, 5번. 맞죠? 5번. 5번이 항상 나옵니다. 작년에도 5번, 1번. 올해는 내가 예상컨대 5번, 4번 나올 것 같아. A형 5번, 4번, B형은 4번, 5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작년에도요, 내가 아는 분이 그냥 아예 농지법 아예 강의도 안 듣고 그냥 찍었어요. 5번, 5번 해서 하나 맞추면 잘한 겁니다. 아시겠죠? 농지 봐요, 농지. 농지가 뭐냐? 일단 농지는요, 흔히 말하는 대로 과수원, 전답 과수원이죠. 얘가 농지입니다. 여기 위에 농사 짓겠죠. 근데 플러스 알파도 있어요. 전답가가 아니다. 그럼 가령 그냥 쉽게 그냥 28개 지목 중 전답가 뺀 나머지 25개 중에서 흔히 우리 볼 수 있는 지목이 대지다. 대지 위에 농사 지어도 농지예요. 농지부정 받아요. 만약 잘 보세요. 지목이 대지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사 지어도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 다 지목 변경 다 대지로 바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상 그런 겁니다. 전답과 그 밖에 법적 지목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를 할지라도 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 경작 줄여가지고 그냥 농사 법적 지목 불구하고 농사 짓는다면 원칙상 전부 뭐라고요? 그렇죠. 농지로 보고 농지법을 적용하겠다. 그 외에 이제 거기 양이 이거 원래는 양이 많습니다. 많은 건데 줄여놓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상가로 2번에 2번. 뭡니까? 농지가 아닌 것.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 해당되면 농지가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다 농지입니다. 거꾸로 하세요. 그럼 농지가 아닌 것. 뭐요? 농지가 뭐라고요? 아닌 것.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줄거세요. 전답가가 아닌 지목. 어디죠? 전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봐요. 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저를 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목이 대지다. 그죠? 대지다. 그래서, 얘는 3년 미만까지만 봐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주택가 가보세요. 건축물이 없는 그 빈 대지 위에 할아버지가 거기다가 고추 심고, 가지 심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농지 아닙니다. 3년 미만까지만. 거기다가 3년 이상부터는 농지로 보겠다.
다시 말하면 농지법을 적용하겠다 그 말이죠. 3년 이상 할머니가 텃밭을 해먹고 있는데 할머니나 고추 좀 줘 했는데 안 주면은 신고하면 돼요. 신고해서 벌금 내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미만까지다. 두 번째, 임야. 따라요. 임야일 뿐. 그러니까 임야는 전답가가 아닌 농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임야는 임야니까 산지관리법이나 산림법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법과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임야는 조건이 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받지 아니하고 현 상태 그대로 해서 뭐 씨를 뿌리거나 뭐 심는다면 그거는 그냥 임야. 농지가 아닙니다. 조건 뭐라고요? 대신 뭐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야 돼요. 허가 받아가지고 그걸 전용해서 막 개간시켜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있는 상태 그대로 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해. 초지는 초지일 뿐. 왜냐? 초지는 초지법을 해요. 그러니까 농지법이 아니니까 농지가 아니죠. 근데 의외로 시험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요것도 또 잘 나오고 뭐 특히 요거 3년 미만까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농지가 아니고 요거 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농지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초지. 제주도 가면 그 말 타는 초지. 강원도에 목장들 있잖아요. 대관령에 멀리서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 막 푸른 초장 쫙 돼 있고 그 위에 집도 쫙 돼 있고 그런 데서 살고 싶은 그 갈망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젊은 남 청춘들이 놀러 가가지고 나다 봐봐라. 그건 좋은데 왜 뒷발을 왜 이게 드냐고 이거를 왜 들어 이걸. 어? 아가씨들 뛰다가 왜 들어 나 이걸 모르겠어. 그러다가 손터치 하다가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떼걸 소똥말똥 멀리서 볼 때 아름답지 막상 가보면 전부 다 보이는 건 소똥말똥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런 환상 버리세요. 넘겨보실까요? 자, 농업인 별표하세요. 농업인 잘 나와요. 농업인이 뭐냐? 농사 짓는 개인이 개인. 우리는 어떻게 불렀죠 지금까지? 뭐 그렇지. 농사꾼 하면 안 돼요. 농부, 농업인, 농사꾼은 아주 저렴한 속어요, 속어. 절대로 이제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뭔가 꾼은요, 안 좋을 때 부르는 겁니다. 사기꾼처럼. 정말 꾼은 안 좋은 겁니다. 진짜 안 좋은 겁니다. 농사꾼 하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진짜 하위 진짜 그 천민계급 그걸 봐가지고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농업인. 그러니까 인격이 있는 자는 농업인 할 것이고 인격이 없는 자는 농사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1번 농지 면적이 1천 이상이면 농업인입니다. 면적만. 그리고 1년 중에서 90일 이상 농업이면은 농업인입니다. 아시겠죠? 농업은 90일 이상입니다. 3개월 90일 이상. 2번 보니까요. 농지가 일단 1천이 안 돼. 그러면 농업인 아니죠? 근데 농지는 일치 안 될지라도 그 농지 위에 시설물이 330 이상이면 농업인이에요. 그리고 3번. 그러니까 여기는 이상이니까 대가축 2두 이상입니다. 2마리 이상. 뭘 말하죠? 주로 그냥 소 같은 거 2마리 이상. 중가축 10두 이상. 돼지. 소가축 100두 이상. 염소, 양. 이런 것들. 가금 1천수 이상. 오리, 닭, 오리. 꿀벌 10구 이상. 꿀벌 10통 이상. 10통. 이상이면 농업인이에요. 그리고 1년 중에서 축산업은 120일 이상이면 농업인입니다. 저를 보세요. 농업은 두 글자죠. 농업 90 두 글자. 농업 90. 축산업 120 세 글자. 아시겠죠? 축산업 120 이상. 농업 90 이상. 4번 연간 판매액이 순수익이 아니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업인입니다.
요건이 쉽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비록 뭐 안에서 뭐 다른 일 할지라도 텃밭을 해먹기 위해서 뭘 심어놨는데 가을에 그거를 다 수확해가지고 팔아가지고 120만 나왔다? 농업이지. 그러니까 119만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디 가서. 그래야 농업인이 아니에요. 농업법인은 뭐냐? 회사. 첫 번째, 농업법인은 맨 끝에 영농조합법인과 바로 밑에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은 요건이 있어요. 업무 집행권 가진 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누가 돼야 돼? 농업인. 9명이면 최소 3명 이상. 30명이면 몇 명 이상? 10명 이상. 이게 쉽지 않아, 이게. 농업 경영은 농사 짓는 행위입니다. 농업인이 되었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자경은 스스로 경영하는 겁니다. 자경. 즉, 자경이란 농업인이 자기 소유 농지에서 농사 짓는 거 자경.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 임차했을 때에 임차, 즉 임대지 임대. 그때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나의 노동력으로 했다면 그것도 자경. 농업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 토지에서 농지에서 농사 지어요 자경입니다. 위탁 경영입니다. 위탁. 내가 잠시 동안 어디 갔다 와야 돼. 그 기간 동안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이야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지만 위탁은 대부분의 거의 99%가 어디 하냐? 농어촌 공사에 위탁합니다. 그러면 농어촌 공사가 위탁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거를 임대차 하는 겁니다. 임대차, 사용대차. 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이다. 뭐 해외여행 갈 때라든가 따라하세요. 내 땅 좀 대신 좀 해달라. 왜? 내가 지금 당장 농사 지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당장 어떤 경우냐? 왜 어디 가는데 나 깜빵 가. 그럴 때 아시겠죠? 깜빵 갈 때 나옵니다. 두 번째, 나 군대 가. 군대 갈 때. 그쵸? 군대 가. 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최소 3개월 이상 치료할 때. 나 해외여행 가. 최소 3개월 이상일 때. 이게 다 나와서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전용입니다. 저를 보세요. 농지를 농지로 안 쓰고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겁니다. 저를 볼래요? 여기가 만약에 농지야. 이게 농지예요. 전이든 답이든 과예요. 그죠? 농사 안 지을래. 나 그냥 여기다 건물 지을래. 이게 바로 농지의 전용입니다. 그럼 지목을 대지로 또 바꿔 변경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러면 그리고 또 이렇게 농지를 훼손하고 농지를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려면 허가받아요. 그것도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시겠죠? 농장이 허가증 안 뜨면 못합니다. 왜? 농지는 개발하지 않고 그냥 보존 쪽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허가 안 해줍니다. 규제가 심해요. 근데 여기다가 집주려고 그러면 뭐 한다고요? 일단 허가 나오면 할 수 있다고 얘기죠. 그러면 또 지목 대지를 바꿔야 되고 또 농지 전용할 때 또 돈도 내야 돼. 농지 보존 부담도 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냅니다. 지목 변경 시에도 평당 얼마 해가지고 돈 내야 되고 농지 전용할 때도 돈 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다 이제 되면은 그때 집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때 어떤 것은 허가받고 행정청 지들끼리는 협의하고 의식주 문제 같은 생계 문제는 신고합니다.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보세요. 농작물의 경작 내지는 단연생물의 재배 등등의 외의 용도. 아시겠죠? 외의 용도입니다. 다만 농지 개량, 농축산물 시설 이런 것들은 그 농사짓는 행위와 행위에 연관되고 그 행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축 행위는 농지전용을 안 봅니다. 아시겠죠? 자, 넘깁니다. 이제 됐고요. 농지법은 이렇게 용어의 정의 파트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제 농지의 소유 파트입니다. 소유. 그 다음에 농지의 이용, 마지막으로 농지의 보존. 그 속에 이제
농지 전용까지 나옵니다. 2장 농지의 소유 보겠습니다. 소유 보시면 소유 제한 원칙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무슨 뜻이냐? 농지는 투기 목적 하지 말고 농사를 지을 자만 소유하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경자 유전 전자가 그겁니다. 밭전자 전자가. 그러니까 농사 짓는 목적으로만 농지를 소유하라 그 얘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요 농지의 소유 상한제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은요 대한민국 농지 다 살 수 있습니다. 농지는 누가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가지고 있던 농사 짓는 행위를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농지 소유자입니다. 본인이 짓기 싫으면 위탁하든지 임대하는 얘기예요. 굳이 팔 필요 없는 겁니다. 2번 예외. 바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딱 보면 이거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 국가지자체. 그죠? 얘네들은 지 맘대로 끝. 2번은 뭐냐? 길잖아요. 학교도 있고 밑에 뭐 연구기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을 내가 줄일게요. 그냥 학교 등. 학교 등 할 때 등이 뭐냐? 연구기관. 아시겠죠? 학교 등 하면 학교 연구기관 줄여가지고 학교 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는 뭡니까? 대학에서. 지금 부산대가 농대가 있나요? 있죠, 그죠? 그러면 부산대 농대는 뭡니까? 농지를 소유한 이유가 학문 목적이죠, 그죠? 가능하잖아요. 연구기관은 연구 목적이죠.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하세요.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아시겠죠? 영농. 요거는 같이 합니다. 자, 얘는 뭐냐, 한마디로. 이 사람은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직장인이에요. 회사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심지어. 그죠? 그래서 여윳돈 인력이 있어가지고 부산시에 살려니까 좀 외곽 지역에, 뭐 양산시당 외곽 지역에 농지를 소유해가지고 주말마다 가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그냥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해가지고 그냥 텃밭을 해보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식으로 농지를 소유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3번 하면서 한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자 677페이지에 상가로 1번, 2번 넘겨버리면은 3번 나오면 3번 지금 같이 하는 거 같이 얼마까지 얘는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이것도요. 집안 식구 다 합치면 되겠습니다. 뭐 남편 따로 아니라 다 합쳐가죠. 세대원 전부입니다. 요거예요. 그러면은 1,000 미만이면 1,000은 돼 안 돼? 안 돼. 왜 1,000은 안 될까요? 예? 1,000은 안 된다 그러면 1,000 미만이니까.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왜? 그렇지. 1,000 이상은 농업인이니까. 얘는 농업인이 아니잖아요.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1,000 미만까지만. 전에요, 옛날에, 오래됐죠? 옛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저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가 뭡니까? 총리 되기 전에 청문회할 때 여기 나왔어요. 아니 농사도 안 지으면서 왜 농지 소유하냐. 그러니까 그 양반이 머리 좋습니다. 딱 농지법 딱 얘기하면서 내 면적이 1,000이 안 된다. 안 된다. 농지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1,000 미만까지는 주말체험용 소유할 수 있다. 딱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반대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알고 샀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거를. 1,000 이상이라면 이제 난리 나지 이제. 그죠? 예. 그걸 내가 딱 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농지법 공부했구나. 1,000 미만까지. 하여튼 뭔가 장관급 되려 그러면은요. 관리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저도 좀 한잔 하고 싶은데 불러주지 않네. 저는요, 뭐 국회의원이든 뭐든지 간에 하고 싶어도 할 자격이 안 돼요. 너무나
내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난 합법적이지 뭐. 난 합법 상무니까 뭐. 근데 임야도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세 가지 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첫 번째 군대 가면 안 돼요. 갔다 왔거든. 군대 안 갔다 되거든. 거기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태권도 2단 이상 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때려 못하거든요. 나 태권도 증도 없어요. 없어. 그것도 없어. 그리고 집 주소를 딴 데 옮긴 적도 없어요. 집이 있어 옮기지. 집이 또 있는데 생각할게요. 이런 조건 몇 가지 해당돼야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또 저희가 뭔 얘기는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요. 앞으로. 다시 675. 4번의 상속. 그러니까 4번, 여기에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상속. 자, 상속은요, 거기 보세요. 거기에 상속으로 내가 만약에 저를 보세요. 내가 상속인은 부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은 내가 지금 농업 경영을 나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안 하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상속받는 농지가 5만이다. 예를 들어 5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상속인 자녀가 얘도 현재 농사를 짓는다면 5만 전부 다 상속받아요. 그냥 전부. 아시겠죠? 받아요. 하여튼간에 4번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일단은 뭐 농업하든 안 하든 다 상속받습니다. 가로 안에 유증도 포함돼요. 유증이 뭐죠? 유언으로 인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 적어보세요. 여기 증여 X. 증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아요. 증여라고 나와요. 시험에. 증여 X. 자, 유언은 뭐죠? 유언은 민법상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근데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아시겠죠? 증여는 안 됩니다. 안 된다. 자, 요건 어디냐? 다시 한 번 넘겨보세요. 677페이지에 쌍가로 1번에 1번. 맨 밑에 나오죠? 보시면 1번 상속이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줄거세요.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은 자. 이겁니다. 이거죠. 저를 보세요. 하는 자는 전부 다 받아요. 5만에 5만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이 사람은 현재 직장인이에요. 회사원이에요. 그죠? 공무원일 수 있습니다. 얼마까지만 해도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4만은 어떻게 돼? 4만은요, 방법 두 가지입니다. 4만을 처분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돈이 궁하면 처분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나 같으면은, 야,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조짐이 보여. 그러면 안 팔겠지, 그죠? 그때는 본인이 1만 이내니까 4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돼. 위탁하면은 거기에서 임대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유가 있으면 안 파는 게 좋죠. 좋죠. 자, 아주 앞으로 가야 돼. 다시 또 675페이지. 5번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자가 이농합니다. 몇 년 이상? 8년 이상 농업 경영 후 이농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농업인들이 한 8년 이상 하게 되면은 농사 짓기 싫은가 봐. 그러니까 나 농사 짓기 싫어. 나 딴 거 할래. 왜? 없네. 꽃다방 미스리도 보고 싶고. 아, 나 싫어. 나 사업해볼래. 장사해볼래. 요즘 커피숍이 잘 된다면서 나 커피숍 해볼래. 뭐 이렇게 들뜰 때, 자, 이 사람들 만약에 면적이 5만이면 얘도 한 번 넘겨보세요. 아까처럼. 거기 677페이지 쌍글 2번입니다. 얘도 얼마까지 해도 1만 제곱미터 이내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파는 건 자유지만. 그리고 사마는 뭐요? 사마는 팔든지. 만약에 나 사업할래. 그럼 팔겠지. 그죠? 그 사람 그죠? 팔겠죠. 전부 다 파는 거는 자기 자유지만 1만 이내까지는 냅두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사람은요. 사업 망하게 돼 있어요. 평생 농사에 있다가 사업하면 사업 잘 되냐고. 거의 90%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돌아왔을 때 최소한 먹고 사는 농지는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팔겠죠. 사업하지 않고 그냥 나 잠시 쉬고 그냥 나 직장 구할래. 뭐 노가다 할래. 그런다면은 1만 이내까지는 그냥 농사 짓든 말든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임대차 하면 돼 또. 위탁해서 하면 돼.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 8년인가 8년일까요? 시험에요. 5년으로 잘 나오거든요. 8년. 그러니까 8년 이상 되면은 농사 짓기 싫은 거 싫은데 왜 8년인가? 10년도 아니고 보통 5년, 10년인데. 그래 연구해 봤어. 8년. 이때는 농지를 팔고 싶구나. 그래서 8년이야. 농지를 팔고 싶구나. 농지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8년입니다. 자, 그 외에 보겠습니다. 6번 담보농지 은행에서 그냥 돈 안 갚으니까 담보농지는 농사 짓기 위한 게 아니죠. 그죠? 담보농지. 7번은 뭐냐? 7번, 8번 묶으세요. 농지 전용할 때 허가받으라. 두 번째 신고하라. 8번은 협의해라. 허가, 신고, 협의입니다. 농지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싹 바꿔버립니다. 그죠? 이럴 때에도 그 자체가 농지는 아닐지라도 소유할 수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용수일 뿐이죠. 그 다음에 9번은 뭐냐? 개발사업주구입니다. 여기 개발사업주구예요. 지금 조만간에 이제 개발합니다. 개발 예정지입니다. 싹 밀 거예요. 그죠? 그래도 1500제곱미터 미만까지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어차피 개발할 거니까. 그까지 넘깁니다. 자, 9의 2. 농지의 경사율이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입니다. 들어보세요. 농지는요. 평평해야 됩니다. 그죠?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면은 농사 짓기가 좋아요? 불리해요? 불리해. 그래서 이것을 실무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가로 안에. 잘 써놨네.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부릅니다. 대통령령에 있어요. 제가 앞으로는요.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사율이 얼마요? 15% 이상 기울어졌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에 기업, 농어촌 공사. 당연히 그냥 농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농어촌 공사. 그 외에 니은, 디귿, 매립 농지. 현재 바다 매립해서 이제 한 농지 있죠. 그것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현재. 그렇죠? 일단은 소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토지 수용으로. 현재 수용해가지고 저를 봐요. 현재 돈 주고 저를 봐요. 하필 전답 가야 여기 도로거나 하지만 수용할 때는 전이잖아요. 답이잖아요. 그죠? 도로를 놀 때까지 농사지 앉아. 앉잖아요. 수용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소유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비업 뭐냐? 두 번째 줄 비축이 필요해야 돼. 비축 동그라미. 비축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요것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은 농사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상관 2번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 그죠? 임대는 주로 돈 받는 것이고 사용대는 주로 친척이 하는 거니까 돈 거의 안 받는 것이죠. 아예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임대차 기간 중에는 그죠? 기간 중에는 내 거니까 당연히 소유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3번 특례 예외. 이 법에서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농지는 오로지 농지법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법률로 하면 안 됩니다. 자, 2번 넘어가고요. 아까 전에 넘기세요. 678페이지에 그 위에 2번 소유상하 총합 방금 했던 내용을 흡사해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다. 그 위에 거 1만 이내, 1천 미만 그것을 초과할지라도
아니다. 요거는 주말점 빼버리고, 요거 빼버리고, 요 두 개만. 요것만. 1만 이내 요거요. 1만 이내 초과, 1만 이내 초과 할지라도 처분 안 했다면, 아시겠죠? 안 했다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임대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임대 등등할 때는 소유할 수 있다. 앞에 내용 가지고 거기 갔죠. 그죠?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2번은 요거 얘기고. 자, 이제는 3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 줄여가지고 농취증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합니다. 농취증. 그러니까 나 전답과 농지를 나 사고 싶어. 그럼 일단 농사 짓기 위해 사겠지. 그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이 사람이 진짜 농사 짓는 목적이 있냐 아니면 투기를 가장한 것이냐 반드시 조사합니다. 얼마 내에? 4일 내에. 그래서 그 사람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합니다. 나 이렇게 해서 농사 지을 것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그 목적대로 하는지 4일 내에 조사해서 합당하다면 농취증 발급하고 이건 투기 목적이 딱 하면은 안 해줍니다. 그럼 농지 못 사요. 그래서 발급권자가 누구냐. 자, 원칙 잘 보세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요, 시장, 군수, 원래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 시장은요, 시 안에 농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농취증 발급 업무 하더라도 뭐 시 업무에 제한하지 않습니다. 발급해요. 구청장은요, 마찬가지예요. 시보다 농지가 더 없어요. 그죠? 중심부에 있는 구청장, 아니 농지 없는 구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발급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군은요, 8, 90%가 농지예요. 7, 80% 농지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군수가 발급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농취증 발급에 대해서는 군수는 안 하겠다. 밑에 누구한테? 읍장과 면장에 준 겁니다. 아시겠죠? 누구한테? 읍장하고 면장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군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왜 그런 걸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 구, 읍면장. 시작, 시, 구, 읍면장. 한 번 더 시작, 시, 구, 읍면장. 2번 보니까 농취증 발급받지 않는 용어입니다. 딱 보니까 국가, 지자체 등등인데 잠깐 보류. 그러니까 이것이 보니까 1, 2, 3, 4, 5, 6 하고 6, 7 하고 많죠. 그죠? 보류. 3번에 발급 절차입니다. 당연히 시구 읍면장이 발급하고 자 신청합니다. 하겠죠. 그죠? 거기 첫 번째 줄에 뭘 작성하죠? 뭘 작성해요? 그렇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것이 밑에 뭐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어떻고 앞으로 농사 지을 때 노동력은 누가 하고 내가 하냐 임차하냐 농업 기계 장비가 어떤 게 필요하냐 그다음에 현재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이거는 농지 소유자인 경우죠. 1번 2번은 소유자 임차인 다 해당되고 그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농지 가격 X 농지가는 내가 산 가격이 얼마 이거 필요 없습니다. 가끔 물어보면 농지 가격이 답이에요. 농지 내가 1억 샀던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인데 그걸 그죠? 농지 가격 X 이럴 때 밑에 4번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얘는 뭐죠? 발급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죠? 있는 거죠. 자, 일단 잠깐 보류. 자 그런 다음에 넘겨보시 여기 뒤에 없어. 그 위에 참 3번 3번 빠졌네요. 3번 그거 보시면은 자 시구 읍면장은 발급 신청할 때 얼마 내에 4일 내에 나오죠. 저로 봐요. 이 얘기예요. 바로 4일 내에 이거 중요하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요 목적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얼마 이내에? 4일 이내에 직접 임장해서 조사합니다. 해서 맞다면은 4일 내에 발급합니다. 근데 농업 경영 계획서가 만약에 필요 없다면은 그때는 조사할 것 없잖아요. 그때는 얼마 이내? 2일 이내. 반타자 반. 2일 이내에 발급합니다. 없다면은. 들어봐요. 이런 경우잖아요. 주말 체험 영농. 이 사람 농업인 아니죠? 농업 경영 계획서 필요 없죠? 얼마 내에? 2일 내에. 2일 내에. 저는 그런데 이걸 강의하면서 오래전에 보통 숫자가 나오면은 잘 보세요. 보통 3일 아니면 5일, 7일, 10일, 15일, 20일, 30일, 45일, 60일, 120일 이게 전부 다예요. 150일 없다. 120일 있나? 있다. 40일, 90일 있고요. 근데 이것도 3일은 3일, 5일 있죠. 4일은 뭐야? 4일은 또 뭐야? 그죠? 또 4일은 뭐냐고 이것이. 뭐요? 왜 농지증 발급해? 그래, 농사. 아시겠죠? 그 4일이 아시겠죠? 내가 이걸 골라낸 겁니다. 농사 짓기 위해서. 얼마요? 4일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 보세요. 요거. 방금 전에 이제 내가 보류했던 거 하면 보류. 자, 반드시 앞에 거 발급을, 농지증 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죠? 발급을 받아 있었죠. 그죠? 시험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79페이지 있는 거는 발급하지 않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리고 680페이지 쌍가로 4번은 발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외우자고요. 뭘 외울까요? 받지 않는 거, 발급 받는 거. 양이 적은 거. 발급 받는 거. 여러분 안 받는 해도 받는 거 할 거예요. 받는 거 아시겠죠? 영어 하지 마시고요. 발급 받는 거. 왜 시험 잘 나와요? 다음 중 농시증을 발급 받는 게 아닌 것. 발급 받는 것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1번 뭡니까? 학교 등. 학교 학문 목적. 연구기간 연구 목적. 주말 체험 영농도 농업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쉽게 말하면, 하여튼간에 발급은 받습니다. 하여튼간에 농업인의 농사짓는 목적 아닐지라도 어제도 농지를 취득하는 게 맞기 때문에 1번도 발급받아야 되고요. 주말 체험 영농도 발급받습니다. 3번에 허가 신고. 협의 없잖아요. 허가 신고 발급받습니다. 4번에 개발사업지구 내에서 1,500 미만까지 농지 소유에도 발급받습니다. 5번에 영농 여건 있죠? 발급받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비축 토지 있죠?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 오른쪽 거는 요거 채, 학, 개, 허, 신, 영, 비. 근데 위에 거 5개만 일단은 채학, 개허, 신만 시험에 계속 나오고 아직 예를 나온 적 없습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있는 건 알아도 되겠죠. 채학, 개허, 신, 영비. 시작. 채학, 개허, 신, 영비. 5개를 먼저 하시고 난 다음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요. 채학, 개허, 신. 채학, 개허, 신. 영비천. 아시겠죠? 영비천. 그러니까 발급을 받아라. 발급받지 않는 것은 하면 채학, 개허신, 영비 빼고 답이에요. 그냥 발급받아라 그러면 채학, 개허신, 영비 답이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 학교 등 연구기관, 개발사업지구내 1,500 미만까지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 협의 없죠. 그죠? 영농 여건 물농지 평균 경사율 15% 이상 비축 토지입니다. 채학, 개허신, 영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주말 체험 영농은 농지증 발급받지만 전문 농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죠? 얘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는 얘기야.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책에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발급 신청하지 말고 발급을 먼저 홍보하고 이렇게 비율을 해야 더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이내에 발급해야는요? 얼마 이내에? 2일 이내에. 주말체험 용농을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업경영계획을 작성하고 틀렸습니다. 그죠? 예. 아니죠. 4일 이내 발급 틀렸습니다. 얼마? 2일. 체학, 개허신, 영비. 그러니까 술 먹고 체하니까 하니까 이런 개허신, 이런 개허신, 어떻게요? 체학, 개, 술 먹고 봐서 개, 체학, 개허신, 그에게 속풀이 영비천 됩니다. 영비천.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농지 위탁 했어요. 나 위탁 좀 할게. 어디 가는데 깜빵가 그거 했잖아. 이 얘기예요. 1번 위탁 사유가 징집 소지 군대 가요. 2번 해외여행 국외여행 국내 아닙니다. 3월 이상 가요. 3번 농업법이 청산 중이에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문 닫아요. 문 닫기 전까지 내가 바쁘니까 네가 좀 맡아 해줘요. 4번은 뭐냐? 질병 때문에 질병, 치약, 선거, 공직취임. 나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부산시장 당선됐어요. 구청장이요.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이럴 때 등등인데 1번 3월 이상 치료 나오죠. 그죠? 2번이 깜빵 교도소 등이죠. 나오잖아. 1, 2, 3, 4를 공부하시고 되면 5번, 6번은 그냥 추가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 처분입니다. 즉 만약에 여기요. 이거 농지 처분인데 저를 봅니다. 이렇게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이거 많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처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처분해야 돼요. 그 처분 사유 많지만은 그 중에서 딱 3개 볼게요. 2번 박스는 2번, 5번, 6번 정도만. 6번 있죠. 그 6번을 먼저 할게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면 요요. 그죠? 판명되면 전부 다해 아니면 초과하는 면적만. 그러니까 그 위에 1번에 두 번째로 나오잖아요. 쌍가로 6번은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만 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농어촌 공사의 위탁이나 임대 등등 안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했다면 안 하거든요. 안 했을 때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2번은 뭐냐? 농업회사 보면이 그 설립 요건에 맞지 않아요. 왜? 업무 집행권 가진 자가 중에서 농업인이 3분의 1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 된다면 안 되죠. 그죠? 그럴 때 3개월까지는 봐줍니다. 3개월 딱 되는데 안 돼. 그러면 3일 지나면 그때부터 처분합니다. 5번은 뭐냐? 농사 짓겠다고 해갖고 농지증 내어줬는데 이거 2년 넘게 농사 안 짓고 있네. 미착수 2년입니다. 이럴 때 저를 보세요. 이렇게 처분 사유가 있잖아요. 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내에? 1년 이내에. 아시겠죠? 거기 나오잖아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처분 의무 기간이에요. 이때까지 만약에요, 처분하지 못했다. 못해요. 내 부동산 중개소에, 사무소에 내놨는데 경기가 안 좋다고 안 팔린 건 어떡할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은 오른쪽 4번에 나오죠? 4번에 시군구가. 자, 누구가? 시장 군수구청장인 시군구가, 여기요. 시군구청장이 한 번 기회 줍니다. 이제 처분하라고 이제 명령 내립니다. 이거 내려요. 그러면 그때는요, 6개월 내에, 얼마 내에? 6월 내죠. 6월 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만약에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게 셉니다. 토지 감정가도 아니고 공시지가도 아닌 토지 가액의 20%예요. 1억이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이지 2천만 원 이행 아닙니다. 무조건 2천만 원. 20%딱 때립니다. 자, 거기에 상가로 1번이 그 얘기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거기 6번에 이행강제액을 먼저 할게요. 거기에 자 1번에 부가세 나오죠. 그죠? 맨 마지막 줄 토지가액 얼마라고요? 20%. 세죠. 그죠? 당연히 부가는 누가 합니까? 시, 군, 구가죠. 누가 한다고요? 시, 군, 구합니다. 여기 이제 시, 군, 구하죠. 그 다음에 절차 1번의 끝에 당연히 문서로, 문자도 아니고 문서로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2번도 다 문서고요. 3번의 횟수는 매년 1회, 매년 한 번 부과하고요. 4번은 중요하죠. 처분 명령 받은 자가 이행하면 당연히 새로운 강제금은 부과는 즉시 중요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반드시 징수를 한다. 이것은요, 이행 강제금 나오는 모든 법마다 공통된 겁니다. 넘기세요. 이의신청. 일단은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깎아줍니다. 아시겠죠? 30일 내에 뭐 한다고요?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 좀 깎아줘. 한번 깎아줍니다. 7번에 만약에 이의제기를 안 하고 이의제기 하든지 안 하면은 이제 납부기한까지 내야 되고요. 그때 안 내면은 세금 걷듯이 징수를 한다. 아시겠죠? 그 얘기인데요. 자, 이제 앞으로 갑니다. 다시 앞으로 가요. 683페이지입니다. 저를 봐요. 자, 이 사람은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놨지만 본인 스스로가 처분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개인적으로도 뭐 부동산 증거 없어서도 뭐 영 이렇게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만 딱 지나가 버리면은 뭐 한다고요?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졸지에 자기는 억울하게 생긴 거예요. 그럴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려면은요, 요 사이에, 끝나기 요 사이에 뭐 한다고요? 매수 청구합니다. 청구합니다. 자, 처분 명령이 누가 있습니까? 시군구가. 그럼 매수가 누구한테요? 시군구 아니에요. 바로 농어촌공사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농어촌공사한다는 거. 이거 시군구 한다? 잘 나와요? 아닙니다. 그것이 쌍가로 2번이고요. 아유, 빨리 읽어볼 걸 아시겠죠? 쌍가로 1번입니다. 3번은 뭐냐? 매수할 때 얘는요, 감정가가 아닙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짜죠, 그죠? 공시지가 한다는 것. 그런데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은요, 그 낮은 가격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오죠? 융자 2번. 농어촌공사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5번에 처분 명령의 유예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시군구가 처분 명령 내리는데, 요거요, 3년간, 쉽게 말하면, 직권으로 3년간, 몇 년간? 3년간 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고 유예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현재 농업 경영 중입니다. 현재.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경이 끝날 때까지 좀 봐주는 겁니다. 특히 뭐 6년은 홍삼인데 지금 3년 됐어. 그거 봐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이번에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매도 위탁 계약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 위탁했지만은 위탁 계약 끝나면은 농어촌공사가 이 땅을 이미 사가겠다고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이건 때가 되면은 팔립니다. 그 뜻이죠. 그 내용이 이제 쌍가루 1번에 잘 나와 있다. 1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깁니다. 이제 어디 보시냐면은 농지의 이용 파트입니다. 나오죠, 그죠? 앞에 보지 마시고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692페이지에 대리 경작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대리 경작 제도입니다. 자, 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소유권자하고 또는 임차권자가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즉 농지를 지금 놀리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는 유효농지라고 부릅니다. 유효농지. 여러분 이거 주의하세요. 여기 휴경 농지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얘는 뭐냐? 오히려 권장사항입니다. 땅의 지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잠시 동안 좀 1년, 2년 좀 쉬어라.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원금 나가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얘는 좋은 제도고, 유효는 뭡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면서 짓지 않고 지금 농지를 놀리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 1번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밑에 심화학습 보니까 휴경농지가 뭐냐 하고 1번, 2번 등등 있죠.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읽어주시고요. 이럴 때 저를 봐요. 이럴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얘기합니다. 너 왜 농사 안 짓고 땅을 놀리고 있느냐. 농사는 소유자가 누군지 안 중요하다겠죠. 그죠? 농사 짓는 목적에만 사용하면 돼요. 그럴 바에는 내가 대리로 내가 경작자를 내가 지정할 테니까 이들로 하여금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지정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예고해요? 근데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지정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한테 뭐 하냐면은 이거요. 이의신청합니다. 뭐 한다고요? 이의신청. 얼마 내에? 10일 내에 시군구에게 이의신청합니다. 대리 경작자 주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집안 사정상 지금 농사를 짓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겠지, 그죠? 그러면 다시 받고 7일 내에 통지합니다. 뭐라 하느냐? 그래, 이해한다. 집안 사정상 어쩔 수 없구나. 그 일들 농사를 안 짓고 있구나. 결론은 농사 안 짓는 건 똑같네. 버킹검이네. 그렇잖아요. 지정합니다. 아시겠죠? 이때 지정할 때 첫 번째 원칙이 누구냐? 원칙이 누구냐?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고요. 만약 이들이 없다거나 안 한다 한다면은 두 번째 예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로 하야한다. 예외할 수 있다. 농업 여기 생산자 단체 또는 학교 등 연구기관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서로 간에 계약서 쓰겠지, 그죠? 무조건 기본은 3년 이상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게 좀 열받잖아. 봐봐요. 내가 지금 집안일 못하고 있는데 지정해버리면 열받는 거거든. 계약서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 없잖아. 계약이란 말 없잖아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몇 년으로 본다? 무조건 최소 3년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최소 3년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거기 2번의 절차에 나와 있죠. 그죠? 절차에 1번, 2번, 가로 1, 2. 요건이 1번, 2번 나와 있고요. 파란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694페이지에 4번 경작가 나와 있죠. 그죠? 자, 5번의 지료. 돈 주는 게 아닙니다. 수확량에 나중에 대리 경작자가 수확하잖아요. 수확량의 뭐야? 수확량이 몇 프로? 10%를요. 수확일로부터 2월 내에 줘야 됩니다. 쌀 10가마니면 한 가마니, 그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한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 사람이 안 받으려고 그래. 내가 농사 지을 때는 15가마니인데 왜 10가마니가 잘못했어? 반 개 더 갖고 와! 이 사람은, 나 싫어. 10가마니 못했어. 만약에 얘가 거부하잖아요? 안 주면은 이거 지정 해지다, 해지. 사유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 받는 거 어떡합니까? 안 받고 안 주면은 해지되니까 어깨 메고 어디 가냐? 법원 가, 법원. 법원 가가지고 공무원 탁자 위에 탁 던져버려. 공탁. 아시겠죠? 하면 돼, 하면 돼. 공탁하면 치료를 납부한 걸로 간주한다가 바로 거기 5번이다. 6번이죠, 6번요.
6번에 1번은 만료해지고요. 2번은 중도해지인데 나온 적 없습니다만은 복습을 한번 읽어주는 걸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4번 농지의 임대차인데요. 1번 농지의 임대차 등인데 사용대차 가지죠. 1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대 등등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임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럴 때 특히 쌍가로 4번 나머지 1, 2, 3은 이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농지 소유 내용 위탁 다 들어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4번과 5번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나이가 60세 이상 되는 경우 임대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맨 끝에 그동안 농사 진 기간이 5년이 넘어야 돼요. 5년이 넘은 사람 중에서 60세 이상입니다. 나는 5년 안 됐어. 임대 못합니다. 아시겠죠? 60세 이상 농사 짓는 기간이 5년이 넘었을 때 5번은 뭐냐? 주말체험 영농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임대차 등등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맨 밑에 2번 이제 임대차 사용대차 마지막 줄 종료를 명할 수 있다. 누가 합니까? 그 위에 시, 군, 구가 합니다. 여기에 시구 읍면장이 아닙니다. 읍면장 안 들어갑니다. 저로 봐요. 읍면장에 들어가는 것은요, 일단은 농시청하고 맨 마지막에 배울 농지 원부만 들어가요. 원부. 딴 건 다 시, 군, 구 넘기세요. 1번 서면계약이 원칙입니다. 서면계약이 원칙이고요. 근데 2번 농지에 등기가 없는 경우 있죠. 농지에 등기가 없는 경우는 임대차 할 수 없다면 틀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시구 읍면장에 확인받고 확인동그라미 하시고 이때 확인받고 농지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인도받고 다음 날부터는 농지를 그죠? 당연히 임대차 할 수 있고 그 자체에 효력이 있습니다. 이럴 때 확인 인도 다음 날 시작 확인 인도 다음 날 한 번 더 시작 확인 인도 다음 날 3번 기간 1번 무조건 몇 년 이상 최소 3년 이상 3년 이상 2번에 3년보다 짧으면 무조건 몇 년 본다고요? 3년으로 3번 동그라미예요. 얘는요 질병 징집 등입니다. 그 질병 징집 등이 밑에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3번 넣어도 그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질병 징집 등 하면 그냥 내가 잠시 아프다 1년 동안 병원에 있어야 돼. 그럼 1년 동안만 임대. 아시겠죠? 예. 그러면 내가 아파서 못하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1년 동안만 병원에 있으면 되는 거 가지고 굳이 3년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군대 간다. 군대는 요새 2년도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3년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질병 징집 이런 것들은 3년 미만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라고요?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고요.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질병 징집 득이 나오면 3년 미만 가능 그 얘기입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을 연장합니다. 갱신합니다. 재계약합니다 할 때도 위의 내용을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받고요. 자, 5번 묵시의신입니다. 끝나기 3개월 전에 아무 말 없으면은 종전과 동일하게 농지는 3개월 전까지고요. 주택은 얼마죠? 주택은 6개월 전이죠. 그죠? 아닌가요? 주택 임대차 6개월 전 안 해요? 묵시대 갱신이? 아 그럼 취소. 난 옛날 거 배워가지고 하여튼 간에 3개월. 그래서 6번에 임대인의 지위 승계 당연히 양수인이 매수하게 되면은 그 지위를 포괄 승계하겠죠.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 임차인에게 누구에게? 임대인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넘겨 8번. 중간에 국유, 재산, 공유재산 당연히 앞에 내용을 적용하지 않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가면 쉴게요. 쉬었다가 마지막 딱 30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